여러분 안녕. 광주 비엔날레 다녀왔어요. 선생님은 혹시 비엔날레 뜻이 뭔지 아나요? 비엔날레라는 거는 이탈리아 말로 2년마다 라는 뜻인데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을 우리는 비엔날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비엔날레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 들어봤나요? 를 비롯해서 이 세계 각국에서 2년마다 국제미술전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었어요. 그 이후에 2년마다 개최가 돼서 올해는 제13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광주에서 국제미술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5월 5일 어린이날 쉬는 날에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는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광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광주예요. 지금은 8시 45분, 어린이날 8시 45분이고요. 이제 공항에서 지하철 타러 걸어가는 길입니다. 힘듭니다. 새벽부터. 좀 이따 전시해서 봅시다. 또 지하철 탑니다. 또. 자, 여기서 잠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 전시장은 총 4군데예요. 이게 메인이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란 메인 전시관이 있고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일부, 그 다음 광주극장이라는 곳에서 영상 2개 정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또 일부의 전시를 하게 돼요. 선생님은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 첫 번째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라는 산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미술관 같은 곳인데 거기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주극장에 가서 영상을 2편 볼 거예요. 그 다음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총 5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걸 본 다음에 국립광주박물관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못 갔어요. 아쉽지만. 그리고 플러스로 비엔날레에 포함된 전시는 아닌데 그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옆에
이이남 갤러리라고 하는 카페랑 갤러리랑 겸하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4군데에 다녀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호랑 가시나무 아트 폴리곤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전시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 광주 비엔날레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전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알아볼게요. 제목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이게 제목인데 되게 팜플렛 같은 그런 거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식적으로. 요즘 세상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환경 파괴도 심하고 전쟁, 그리고 기술의 지배, 인간성이 약화되겠죠. 또한 가부장적 폭력 등 이러한 세계인데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계적인 제국주의가 도래하는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번 전시가 기획이 된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번 전시는 공동체 정신과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획일성과 보편화를 거부하면서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파편화해야 한다.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고 또한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주류적 철학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애도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비주류적 철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샤머니즘 그런 거 있죠. 에미니즘 이런 비주류적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어떠한 영혼들을 애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전시예요.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보면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만나본 작가는 시셀 툴라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냄새 연구가이자 화학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전시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에 돌들이 놓여져 있고 오른쪽 벽면에는 글들이 있어요. 이 돌이랑 글이랑 하나하나씩 1:1 대응이 돼가지고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연관을 시켰느냐? 시셀 툴라스라는 작가는 냄새 연구가 화학자라고 했죠? 이 일기에 맞는 냄새를 이 돌에다가 주입한 거예요. 나노 입자로. 자, 그럼 이 돌을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코로나기 때문에 장갑을 나눠줘요. 이 장갑으로 들어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데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네, 그런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이 냄새 입자를 사용한 작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억인가 하느냐? 이 일기의 내용은 이 돌에서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주도 화산석이거든요. 제주도에 4.3 사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 4.3 사건의 피해자분의 가족분이 그때 당시에 생존을 해서 살아남아서 쓰여진 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 4.3 사건의 희생자 가족을 만나서 이 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일기에 있는 기억들을 냄새로 바꾸어서 이 돌에다가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애도 이런 거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서 설명했던 작가의 작품을 선생님이 찍은 영상으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제주도의 화산석이에요. 날짜가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벽면에 글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날짜에 맞는 일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번 거는 뭐야? 어머님 문전상을 차려놓았다 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놨네요. 이 갤러리는 밖에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설명을 앞서 했으니까 이제 주변을 보시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지하에는 또 다른 작가인데요. 자, 지하에 있는 작가의 이름은 파트리시아 도밍게스예요. 파트리시아 도밍게스는 관심사가 시력, 치유, 토착적 제의, 민속 식물학이라고 하네요. 2019년 여름에 어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다친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새의 눈이 다친 것을 보고 나중에 나오는 영상물 어머니 드론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민족 식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식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주제는 칠레와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앞서 설명한 그 어머니 드론이라는 작품이 뒷면에 보일 건데요. 양쪽에 어떤 얼굴, 아이언맨인가요? 이렇게 로봇의 얼굴이 있고 위에는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인데 굉장히 제의적인 느낌이 나죠. 제사 같은. 하지만 디지털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옆에 제목이 쓰여 있네요. 자, 또 다음 작가네요. 코라크레트 아루나 논드차이라는 작가의 죽음을 위한 노래인데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큰 방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었어요. 이 공간은 좀 작아가지고 3명씩 밖에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서 선생님도 한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제목은 죽음을 위한 노래였죠. 그래서 태국의 시위 장면을 담고 있고 또 제주도의 4.3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제주도의 거북신을 의미하는 수종 장면도 담겨 있는데 그 영상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오리는 태국의 시위를 상징하는 아이고 오른쪽의 그림도 이 작가가 마찬가지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호랑 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작품들이었고요. 이제는 광주 극장에 가기 전에 이남 스튜디오라는 갤러리를 한번 들르기로 했죠. 그 영상을 보기로 해요. 자, 이곳은 옆에 있는 이남 갤러리인데요. 카페예요. 자, 이남 갤러리에 왔어요. 이남 작가는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새롭게 디지털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전통 산수화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영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잘 보이나요? 방금 새가 지나갔고 나비가 새인가요? 새가 또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또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이민남 작가는 기존의 작품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각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조각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모티브는 피에타라는 것으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무릎에 눕혀가지고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건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기존 작품들을 본떠놓은 것 같고요. 아이고, 이 작품은 보면은 예수가 없죠? 이게 이인남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수가 빛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선생님 여기까지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이인남의 작품 세계에 대한 소개가 있고, 커다란 이렇게 뭐랄까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영상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옆으로는 다 카페 공간이라서 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고전주의의 한 회화 작품을 이인남 방식으로 재해석한 건데, 지금 영상이 깨져 보이는 거는 또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깨지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위에 이제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나무 기둥에 두 청년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되게 생동적으로, 원래 회화인데 이걸 움직이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밑에는 물도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꽃들도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계절의 변화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앞서서 그 우리 전통 회화를 재해석했던 것처럼 이인남은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거는 그 뭐야, 모네의 그 연꽃? 수련 연작을 재해석한 그림 같았어요. 근데 영상이 잘 찍히지 않아서 너무 아쉽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흔들리는 것, 꽃이랑 다 보였고, 옆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건 뭐였더라?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람들 얼굴을 안 찍으려고 찍어가지고 화면이 조금 예쁘지가 않아요. 이번 작품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패널에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개미가 보이나요? 개미가 이 그림들을 옮기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이었고, 오른쪽에는 신윤복의 미인도인데요. 옷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나요? 그래서 신윤복의 옷을 개미가 옮겨가지고 여기 왼쪽에 옮겨놨고, 왼쪽에 있던 옷을 신윤복으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되게 재미난 작품이죠. 그 다음은 제목이 생명의 위로라는 작품인데, 생명의 위로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이 5개의 화면에 빛들이 반짝이고 있고, 그 배경에서도 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인데 마치 생명의 빛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선생님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탕에 있는 빛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무언가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옆에 벽면에는 무수히 생산되는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다라는 글을 적어놓았네요. 이 작품의 이름은 생명의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지나서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에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 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의 제목은 생명의 터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어 있고 어두컴컴하면서 오른쪽 왼쪽 위에는 실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영상엔 잘 보이지 않네요. 저 멀리에는 하나의 빛이 보여요.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걸까요?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 보면 빛 안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생명을 관통하는 빛 한가운데 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생명의 신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옆에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잘못 열었어요. 자, 이렇게 생명의 터널을 지나오면 또 영상 작품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사람을 안 찍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찍었어.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동양의 풍경들 작품들, 여기는 또 아까 나왔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이 다시 나오네요. 마찬가지 움직이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의 장막을 걷고 들어가면 아주 환상적인 빛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왼쪽 벽면에는 가운데가 거울로 되어 있고, 오른쪽 벽면에는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이제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오고 그것들이 서로 반사를 하면서 이런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거울과 빛, 어둠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인남 작가는 영상 계기를, 영상 매체를 아주 잘 사용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쌤이 신났나봐요. 아주 오래 찍었네요. 제목은 공전의 빛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와 달이 만남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이 작품도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촛불이라는 회화 작품을 움직이는 촛불로 표현을 한 이인남스러운 작품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독수리 요용제 블루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나요? 독수리 요용제를?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마찬가지 여기는 다 카페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곳곳에 이렇게 작품들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는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또 한층 올라가네요. 하얗고 정갈한 건물들이 이것 또한 작품 같았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조각 작품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눈치챘나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냥 조각 작품이 매달려 있다고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옥상은 굉장히 넓고 여러 개의 조각 작품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죠.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표현되도록 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들 많이 봤죠? 석고상인데 보통 석고상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이인남 작가는 이 석고상에 그린 계열의 색깔들을 칠해서 새로운 느낌을 내었고, 그것들을 병렬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좀 신성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천장에 이렇게 통창이 있는데
그 안으로 안에 카페랑 갤러리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안에는 빛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이 작품으로 왔는데 선생님이 다시 들어와 보고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까 맨 밑에 있던 그 피에타라는 성모 마리아 작품 기억나나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가 없었죠. 그 예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빛으로 승천하는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위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예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한층 내려오면 또 작품들이 있었고, 이 조각 작품들은 카오스라는 미국 작가의 작품을 패러디한 건데요. 이 X자 눈이 시그니처예요. 그 작가의 작품, 카오스 작품에. 이 중간중간, 카페 중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지털 패널들이 있고, 동양화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네요. 아까 독수리 요영제 블루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수리 요영제 레드였고, 이 작품은 에드워드 호퍼의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회화 작품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지금 자동차에 라이트가 비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다시 찍었어요. 밑에 마리아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예수가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너무 신선하네요. 코로나죠.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까 진주귀걸이를 하는 소녀라는 작품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광주극장으로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선생님이 왔나봐요. 모미를 맛있게 먹고 광주극장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광주극장은 되게 옛날 극장이에요. 그 오래된 극장에 3명의 작가가 작품을 전시했어요. 여기 있는 작품은 호주의 작가였는데, 호주의 그 원주민들 있죠. 뭐 미국으로 말하면 인디언들,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거에 관한 영상이고 선생님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음악으로 표현했고,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호주 이민자들의 내용인데, 점점 기업과 정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터전에 대한 것은 누구가 보호해줘야 될 것인가, 이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왼쪽에 있던 작품은 아까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깨면서 음악으로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고, 드디어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전개가 빠르네요, 갑자기. 왔는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비엔날레 전시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달래서 푸짐하고 당당한 간이 하나의 Roger gave the providers as its roots arranged. 여러분, 끝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새벽 6시쯤 나왔나? 6시쯤 나와서 지금 오후 6시예요. 너무 힘드네요. 자, 제가 동영상이랑 이런 것 좀 많이 찍었는데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러면 저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학교에서 봐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이제 과제를 알려줄게요.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 1관부터 5관까지 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한 짤막짤막한 영상들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스스로 학습하면 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광주 비엔날레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에 맨 위에 있는 걸 들어가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온라인 전시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보면 온라인으로도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티저 영상 필요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1관부터 5관까지예요. 선생님이 간단간단 짤막하게 보여준 영상들의 작품들이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1관부터 5관까지의 주제들이 써있네요. 첫 번째, 함께 떠오르기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산들 강과의 동료의식, 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신체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돌연변이에 관해라는 거는 어떤 뭐랄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행동하는 모계 문화는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캡처한 것을 우리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즐거운 관람 되시고 숙제 꼭 올리세요. 여러분, 쌤이랑 같이 광주 비엔날레 다녀왔는데 잘 경험했나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비엔날레라는 것을 한번 구경 가봤으면 싶고요.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좀 가져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말 동안 선생님은 너무 피곤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한번 해보길 바랄게요. 그럼 수업 끝!